식당. 엄마, 나왔어. 손님이 아직도 꽤 있네. 그래도 이제 곧 손님 빠질 시간이야. 아유, 어우, 죽겠다. 어디 아파? 요새 계속 관절이 쑤시네. 몸이 예전 같질 않어. 내 정신 좀 봐. 휴대폰이 어딨지? 그러고 보니 아까부터 안 보이네. 어디 또 두고 온 거 아니야? 집에 두고 왔나? 엄마, 목에 걸고 있잖아. 어머, 아유, 내 정신 좀 봐. 그러네. 손에 안 잡히니까 잃어버린 줄 알았나 보다. 요새 왜 이렇게 정신도 깜빡깜빡 하는지 모르겠어. 엄마도 이제 늙었나 보다. 그러니까 좀 쉬엄쉬엄 하라니까. 여기 식당 아주머님들도 이제 숙련돼서 엄마가 좀 자리 비워도 알아서 잘하시잖아. 엄마 없다고 대충 하실 분들도 아니고. 집에 있으면 뭐 한다고. 이렇게 나와서 손님들이랑 얘기도 하고 아주버님들이랑 점심 저녁 같이 챙겨 먹고 하는 게 내 낙인걸. 근데 이서방은? 이서방도 퇴근 시간 아니야? 아, 오늘 좀 늦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엄마 밥 먹고 싶어서 왔지. 나도 국밥 한 그릇 해줄 수 있지? 그럼 우리 딸이 먹고 싶다는데 당연히 해주지. 불 올릴 테니까 저기 가서 앉아 있어. 그럴게. 잠시 후. 아, 그러고 보니 저번에 수미 아줌마한테 전화 왔다? 수미 아줌마? 엄마한테 남편 소개해줬다는? 응, 결혼 생활 잘하고 있냐고 안부 물으러 전화했더라고. 수미 아줌마한텐 늘 고마워. 수미 아줌마 아니었음 너 여태까지 시집 못 가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 벌써 나이가 34인데. 엄마, 요즘 시대엔 34도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니야. 내 친구들 중에도 결혼 안 한 애들 많아. 아무리 그래도 애 생각하면 일찍 결혼해야지. 그리고 이서방 남편감으로 딱이었고 괜찮은 짝 있으면 빨리 잡아야 돼. 안 그럼 다른 여자들이 데려간다. 그래서 결국 결혼 잘했잖아. 그것도 만난 지 4개월 만에. 엄마가 하도 재촉해서. 그래서 불만족스러워? 후회돼? 이서방이 설마 못살게 구려? 그건 아니고. 엄마가 처음부터 남편을 너무 마음에 들어하니까 객관적인 판단이 안 됐다 이 말이지. 연애 땐 몰랐는데 성격이 좀 우유부단해. 마트에서 장 보는데도 한 세월이라니까. 우유 하나를 사는데도 일일이 비교하고 있고. 뭐가 좋을지 한참을 서성거린다니까. 그래서 요즘엔 내가 알아서 시켜버리잖아. 애충 사는 거보단 그게 훨씬 낫지. 성격이 신중한 거야. 좋게 봐줘. 나쁘게 보려면 한도 끝도 없이 나쁘게 본다. 알았어. 그거 말곤 일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그러니까 엄마 말대로 남편 감으론 딱이지. 예, 내 눈이 정확하다니까. 아유, 근데 내 휴대폰이 어딨지? 어디 두고 왔나? 엄마, 무섭게 왜 그래? 목에 걸려 있잖아. 아까도 찾아놓고선 그랬지. 내 정신 좀 봐. 엄마가 가끔 이른다.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병원이라도 좀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엄마가 큰 병이라도 걸렸을까 봐? 걱정 마셔. 내 몸은 내가 제일 잘하니까. 엄마가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 그러지 말고 나랑 병원 가자. 엄마 요즘 좀 이상해. 물건도 자주 잃어버리고 했던 소리도 자꾸 하고. 웃어넘길 일이 아니라니까. 오버하지 마. 내 나이 때 여자들은 다 그래. 그게 다 노화 현상이란 거야. 세포 자체가 늙은 거지. 그래도 불안한데. 얼른 밥이나 먹어. 엄마 건강은 엄마가 알아서 챙길게. 나도 네 아버지처럼 눈 감을 때까지 아파서 식구들 고생시키는 꼴은 되고 싶지 않어. 알아서 건강 잘 챙기고 있고 아프면 바로 병원도 가고 그러고 있으니까 걱정 마셔. 그날 밤, 집. 이제 와? 요즘 회사 일이 많나 보네. 피곤하겠다. 좀 피곤하네. 요즘 신제품 개발한다고 정신없잖아. 대표도 엄청 쪼아대고. 피곤해 죽겠어.
얼른 들어가셔. 그래야지. 아, 근데 혹시 내 동생 이력서 좀 봐줄 수 있어? 당신이 인사팀이라 잘할 거 아니야. 이력서? 아가씨 다시 취업 준비한대? 당분간 쉰다고 하더니 집에 계속 있기 그랬나 봐. 눈치도 슬슬 보이는 것 같고. 나이가 벌써 30 가까이 됐는데 그럴만도 하지. 아직 제대로 된 사회 경험 하나 없잖아. 당신이 그래도 중견기업 인사팀 다니니까 그동안 지원자들 서류는 많이 봤을 거 아니야. 한번 괜찮은지 봐줘. 이번엔 취업해야지. 우리 회사에만 지원 안 한다면야 문제될 거 없지. 알았어. 내가 연락해 볼게. 다음 날 전화. 여보세요? 네, 아가씨. 취업 준비 다시 한다면서요? 아, 네. 오빠가 그새 얘기했나 보네요. 아, 집에만 있으니까 엄마도 젊은데 왜 집에만 틀어박혀 있냐고 뭐라 하고 저도 돈도 없고 해서 이번에 취업하려고요. 아무래도 더 늦기 전에 그게 좋겠죠. 그럼 이력서 좀 파일로 보내볼래요? 제가 한번 검토해보고 말해줄게요. 아, 네. 바로 보낼게요. 어디 볼까? 뭐야 이게? 학점도 엉망이고 인턴 경험도 하나 없고 그 흔한 컴퓨터 자격증이 하나가 없네. 이래가지고 어떻게 취업을 한다고. 게다가 자기소개서는 왜 이 모양이야? 맞춤법도 다 틀리고 문장도 이상하네. 목표가 건물주? 아니 회사에 내는 글을 이렇게 장난같이 쓰면 어떡해. 아, 싹 다 고쳐야겠는걸. 그동안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있었네. 안 되겠다. 만나서 얘기해야겠다. 1시간 후 카페. 아가씨 왔어요? 에이, 갑자기 불러내고 그냥 통화로 얘기해도 되는데 굳이 여기까지 왔어요? 아, 만나서 얘기하는 게 빠를 것 같아서요. 아가씨, 서류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일단 기본적인 스펙도 없는 상태고 자기소개서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꿈이 건물주다. 이런 식의 장난 어투도 정말 쓰면 안 되고요. 오자마자 엄청 뭐라하네. 스펙이 없는 걸 어쩌겠어요. 그리고 친구들 말로 어차피 스펙 그렇게 쌓아봤자 실무에 아무짝도 쓸모 없다던데. 그리고 꿈이 건물주인 게 왜요? 그거 장난 아니라 진짠데? 어떻게든 노력해서 만들어야죠. 최소한 자격증이랑 어학점수는 공부해서 따야 되고요. 아무리 실무와 연관이 없다 해도 지원자들 대부분이 기본적인 건 갖추고 오는데 아가씨만 없으면 아가씨를 뽑아줄 리 없잖아요. 그리고 꿈이 건물주인 거랑 회사 들어오는 거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에 관계된 목표를 쓰는 게 좋죠. 참나 되게 깐깐하네. 아니, 4년제 인서울대학 나왔으면 됐지 무슨 스펙을 더 준비하란 거예요? 아, 그리고 꿈 하나 솔직하게 못 쓰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할 거면 저 그냥 취업 안 할래요. 그냥 진짜 건물주나 하지 뭐. 네? 아니, 무슨 수로 건물주를 한다고. 무슨 수긴요? 사돈어른이 건물주잖아요. 비록 2층짜리 조그만 상가이긴 하지만 건물주는 건물주잖아요. 사돈어른 가게 제외하고도 거기에 가게가 5개나 들어왔다면서요. 가게 한 개당 월세만 받아도 직장인 월급보다는 훨씬 많겠네. 어차피 언니가 그거 물려받을 거잖아요. 그럼 그게 내 거 아닌가? 그게 어떻게 그렇게 돼요? 지금 저희 엄마 명의로 돼 있고 나중에 제가 물려받게 된다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아가씨 거예요? 가족 사이잖아요. 아, 정 그렇게 껄끄러우면 지금 하는 식당 저 주시면 안 돼요? 엄마랑 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 유튜브 보니까 국밥 만드는 거 어렵지 않던데요. 저는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 듯? 아가씨, 장사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기 그러지 말고 일단 사회 경험부터 쌓아요. 더 늦기 전에 취업해야 될 거 아니에요. 30 넘어가면 신입으로 뽑기에도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늦어버렸으니까 식당 한다니까요. 어차피 사돈어른도 나이가 우리 엄마보다 많아서 식당 얼마 못할 것 같은데. 이미 돈도 벌 만큼 벌면서 무슨 돈 욕심이 그렇게 많아서 아직도 버팅기고 계신데요? 그 건물도 이제 그만 언니한테 물려주지.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아가씨가 왈가왈부할 건 아닌 것 같네요. 저번에도 비슷한 소리 하던데
이런 얘기할 거면 저 그냥 갈게요. 전 아가씨 취업 준비 도와드리러 온 거지 저희 엄마 가게 넘겨주려고 온 건 아니니까요. 말이 안 되기도 하고요. 집에서 살림 한 번 안 해본 아가씨가 어떻게 국밥 장사를 한다 그래요? 아, 참 되게 깐깐하게 구네. 인사팀 사람들은 죄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떨어지는 건가? 싫으면 말아요. 그냥 해본 소리를 뭘 저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네. 나도 이만 가봐야 되거든요. 언니만 바쁜 거 아니라고요. 그럼 일어날게요. 아, 저렇게 철이 없어서요. 취업을 해도 문제네. 아, 우리 팀에 저런 친구 들어오면 골머리 꽤나 앓을 것 같은데. 그날 저녁 전화. 여보세요?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나 안 그래도 안부 인사 드리려고 했는데. 너는 꼭 내가 전화하기 전까지 전화를 안 하더라. 그래놓고 맨날 안부 인사 드리려고 했대? 거짓말을 해도 좀 그럴듯하게 해라. 아, 회사 일이 좀 바빠서. 죄송해요. 근데 어쩐 일로 전화하셨어요? 너 소연이한테 한 소리 했다면서? 가뜩이나 취업 안 돼서 힘든 애 마음을 꼭 그렇게 쑤셔야겠니? 서류도 엉망이라 그랬다면서. 그렇게 엉망이면 너가 좀 고쳐주면 될 것을. 아, 제가 고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요. 그래도 좀 고쳐주면 되잖아. 가족 좋다는 게 뭐니? 그리고 집안일도 못 해봤으면서 식당 일은 어떻게 하냐고 윽박질렀다면서. 너 좀 애가 그렇게 독하니? 윽박지른 건 아니고 현실적으로 얘기한 것뿐이에요. 아가씨가 장사를 너무 쉽게 보는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내가 같이 해주면 되는 거잖아. 아니, 사돈 저번에 보니까 얼굴에 살이 빠진 게 좀 아파 보이던데. 이제 좀 쉬셔야 될 것 같아. 아, 그렇다고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국밥집 정리하기엔 좀 아깝잖아? 그래서 나랑 소연이가 같이 해보겠다는 건데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든다고 바로 안 된다 그래. 저희 엄마 식당 운영하시면서 일상의 소소한 재미 느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갑자기 어머니께 넘길 순 없어요. 그리고 어머님 국밥 싫어하시잖아요. 국밥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린다면서 어떻게 음식을 만드시려고 그래요? 참나, 내가 먹을 것도 아닌데 내가 싫어한다고 국밥을 못 만든다는 게 말이 되니? 어차피 비법 다 있을 거 아니야. 거기 일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너도 참 답답하다. 젊은 애답지 않게 왜 이렇게 꽉꽉 막혔니? 그게 아니라 장사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엄마 옆에서 지켜봤는데 고생 정말 많이 하셨어요. 고생은 무슨 고생? 조그만 상가기 내도 월세 따박따박 받는 건물주면서 고생은 내가 더 했지. 아무튼 너도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생각 좀 해봐라. 맡겨만 주면 열심히 잘할 자신이 있다니까. 내가 설마 사돈한테 피해되는 일을 하겠니? 가족인데. 다 사돈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나보다 나이도 많은데 인젠 집에서 푹 쉬어야지. 아님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든가. 너도 잘 생각해봐라. 응, 나도 이제 약속 있어서 나가봐야 된다. 끊자. 매번 이 소리시네. 무작정 가게 잘 된 것만 보고 이러는 것 같은데. 아,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왜 자꾸 보채는지 모르겠어. 나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시댁 식구한테 단호하게 대하기가 어려운데. 이럴 때 남편이 나서주면 얼마나 좋아. 맨날 내가 힘들다고 얘기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다음 날 전화. 아, 바쁜데 누가 자꾸 전화를 걸어. 어? 병원이네? 여보세요? 네, 임성순 씨 따님 되시죠? 여기 병원인데요. 그런데요? 무슨 일이세요? 임성순 씨가 가게에서 쓰러지셔서 급히 저희 병원으로 이송되셨거든요. 식당 직원이 따님 번호라고 알려줬어요. 지금 당장 오셨으면 좋겠는데. 네? 저희 엄마가 쓰러졌다고요?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일단 바로 갈게요. 30분 후 병원. 엄마! 엄마! 아직 의식이 없으세요. 그래도 곧 깨어나실 것 같으니 진정하세요. 선생님, 저희 엄마 왜 쓰러진 거예요? 이때까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아무래도 고혈압이신 것 같아요. 뇌출혈 증세도 좀 있으시고 이 나이 때 어르신들이 많이 걸리시긴 하죠. 네? 고혈압에 뇌출혈이요? 네. 앞으로도 이렇게 갑자기 쓰러질 일이 잦을 수도 있어요. 지금이야 사람 많은 곳에서 쓰러지셔서 조치가 빨랐지만 혼자 계실 때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당분간 입원해서 검사를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저희 엄마 많이 심각한가요? 일단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겠죠. 곧 깨어나실 테니까 옆에 있다가 깨어나시면 저희 불러주세요. 네.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요새 어째 이상하다고 했더니만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병원 데리고 갈 걸. 엄마 아픈 줄도 모르고 일만 했네. 2시간 후, 병원. 엄마, 의식 좀 들어? 괜찮아? 어, 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엄마 가게에서 쓰러졌어. 고혈압에 뇌출혈 증상이 있대. 당분간 입원하면서 검사 받을 거야. 미안해, 엄마. 이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자꾸 까먹는다고 타박이나 하고. 아유, 무슨. 울지 말어. 그렇게 큰일도 아니구만 뭐. 이 나이 먹도록 고혈압, 뇌출혈도 없는 사람 드물어. 그러니 너무 걱정 마. 장모님! 당신 왔어? 어머니도 같이 오셨네요? 갑자기 쓰러지셨대는데 안아볼 수 있겠니? 사돈, 좀 괜찮으세요? 아유, 별일도 아닌데 여기까지 오시게 했네요. 아, 예, 괜찮아요. 그래도 갑자기 쓰러졌으면 별일인 것 같은데요. 많이 아프시대? 검사를 좀 해봐야 알겠지만 고혈압에 뇌출혈 기미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당분간은 입원하면서 검사 이것저것 받아볼 것 같아요. 그래야지. 검사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야지. 그럼 그동안은 식당은 어떻게 하나? 당분간 휴업해야죠. 휴업을 왜 해? 장사 그거 하루 쉬면 타격이 얼마나 큰데. 그러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수연이랑 같이 해보마. 어차피 거기 일하는 직원도 있을 거 아니야. 내가 계산하고 수연이가 손님 응대하고 그럼 될 것 같은데? 네? 어머니랑 아가씨가 가게를 맡아주신다고요? 식당 일 한 번도 해본 적 없으시면서?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이렇게 해보는 거지. 사돈, 괜찮지 않아요? 사돈도 가게 그렇게 오래 비워두는 거 신경 쓰일 거 아니에요. 제가 잘 맡아드릴게요. 제가 하면 또 잘하거든요. 아유, 그래도 좀 죄송한데 아무리 일하는 직원이 있어도 할 게 좀 많거든요. 죄송하긴요. 괜찮아요. 가족끼리 그런 부담 나눠 가지는 거죠. 그럼 허락한 걸로 알게요. 저기 내일부터 나랑 수연이가 가게 맡으마. 그러니 너도 가게 걱정 말고 회사도 다니고 엄마도 보살펴드리고 해. 어, 네. 그럼 잠깐만 부탁드릴게요. 불안하긴 한데 지금 당장 가게 맡아줄 사람이 없긴 하니까 엄마도 오래 가게 비워두면 불안해하실 거고 내가 간간히 확인하면 괜찮겠지. 2주일 후 병원. 네? 뇌출혈 증세가 심해서 입원 치료를 더 받아야 된다고요? 네, 최소 6개월 이상은 입원해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치료 제때 안 받으면 더 안 좋아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리고 치매 초기 증상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알고 계셨어요? 아, 자주 물건 잃어버리고 했던 말 반복하고 해서 좀 걱정되긴 했어요. 엄마는 건망증이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하긴 했는데 치매 증상인가요? 네, 그것도 같이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아직 치매는 많이 발전된 게 아니니까 치료받으면서 증상을 천천히 늦춰보도록 하죠. 네, 그럼 나가볼게요. 아, 예상보다 많이 안 좋으신가 보네. 속상해 죽겠네. 딸 하나 있는 게 엄마가 이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있었다니. 직후 병원. 엄마,
뭐해? 그냥 있지. 검사 결과 나왔대? 뭐래? 엄마, 당분간 입원 치료 받아야 될 것 같아. 최소 6개월은 있어야 된다네. 뇌출혈이 생각보다 심각한가 봐. 그렇게 오래? 지금 상태론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 치료를 받아야 된대? 어, 그렇다네. 재활도 받아야 하고 이것저것 할 게 많나 봐. 당분간 그렇게 하자. 식당은 그냥 당분간 문 닫는 걸로 할까? 엄마도 신경 쓰일 거 아니야. 저기, 안 그래도 사돈한테서 전화가 왔었거든. 전화? 무슨 전화? 이번 기간 좀 길어질 것 같음 본인이 아예 가게를 맡아보겠다고 하더라고. 그렇다고 명의를 바꾸자는 건 아니고 그냥 월세 꼬박꼬박 낼 테니까 가게 일만 좀 넘겨주라는데 하다 보니까 일이 적성에 맞는 것 같다고. 그리고 사돈 처녀도 가게 홍보를 그동안 꽤 했나 봐. 손님들이 더 많아졌다는데. 아주머니한테서 들으니까 가게가 꽤 잘 돌아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나도 그동안 정신이 없어서 영 신경을 못 썼는데 정말 그렇게 운영이 잘 된단 말이야? 그런가 봐. 정말 잘 됐지. 사돈한테도 고맙고. 회원 금방 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서 좀 생각해 본다고 했는데 그렇게 반년 이상 걸릴 것 같음 맡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퇴원한다고 바로 가게 일하는 것도 무리일 것 같아서. 보증금만 면해주면 잘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 엄마 생각이 그럼 그렇게 해야지. 나도 그렇게 잘 운영하고 있을 줄은 몰랐네. 으더. 어디 한번 아가씨 홍보글 좀 봐볼까? 오, 좋아요도 꽤 많이 눌렸고 글도 꽤 괜찮네? 자기소개서는 엉망으로 쓰더니 홍보를 잘할 줄은 몰랐네. 엄마도 그렇게 잘 맡아준다면야 걱정 덜고 좋지. 한번 맡겨보려고. 그래, 엄마 가게니까 엄마가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그날 저녁, 식당. 어머니, 아가씨, 저 왔어요. 왔니? 사돈은 좀 어때? 오늘 검사 결과 나온다 하지 않았니? 언니 왔어요? 밥 먹었어요? 국밥 한 그릇 드릴까요? 괜찮아요. 오늘 검사 결과 나왔는데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도 어머니가 저희 엄마께 전화하셨다면서요? 가게 아예 맡아줄 수 있다고. 그 말 진심이세요? 그럼 진심이지. 내가 뭐하러 아픈 사람 두고 거짓말하겠니? 너도 보면 알겠지만 손님도 더 많이 늘었고 가게도 착착 잘 돌아가는 편이야. 우리 소연이가 또 홍보글도 멋들어지게 잘 쓰고 호흡이 척척 맞는다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당분간 월세 내면서 가게 맡아드리겠다고 한 거야. 사돈도 그래야 마음 편하게 치료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요, 언니. 엄마랑 저랑 잘해볼게요. 그러니까 믿어보세요. 진짜 와보니까 손님도 많이 늘고 가게도 정리가 잘 돼 있네요. 이렇게 잘 맡아주실 줄은 몰랐는데 감사해요. 엄마도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어머, 감사하네. 그래, 걱정 말아라. 우리가 잘 운영해주마. 월세도 꼬박꼬박 사돈 통장에 꽂아줄 테니까 걱정 말고 푹 쉬다 오라고 하셔. 언니, 저 정말 잘해볼게요. 네, 당분간 부탁 좀 드릴게요. 오기 전까지만 해도 가게 잘못 관리할까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잘 맡아주시네. 이 정도면 부탁드려도 괜찮겠어. 엄마도 안심하는 눈치고. 3개월 후 병원. 엄마, 나왔어. 잘 있었어? 이제 막 치료받고 오는 길이야. 간병인 아줌만 잠깐 통화하러 나갔고. 그렇구나. 저기, 연정아. 근데 말이야.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응? 무슨 할 말? 무슨 고민거리 있어? 요즘 올 때마다 나한테 뭐 말하려다 말았잖아. 편하게 얘기해. 저, 사실은 사돈이 월세를 그동안 한 번도 안 냈어. 처음 한두 달은 적응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이번 달에도 안 냈더라고.
당장 가게 수입 없이 들어오는 월세로 병원비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몇 달째 월세를 안 주시면 엄마도 좀 힘들어서. 아마 깜빡 잊으신 것 같은데. 아니면 장사가 좀 안 되는 걸 수도 있고. 뭐? 월세를 안 냈다고? 아니 분명 월세 안 입고 꼬박꼬박 내겠다고 그랬는데? 아니, 무슨 사정이 있겠지. 너가 한번 잘 말씀드려. 알았어. 다음에 또 그러시면 나한테 바로 말해.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있었네. 잠깐씩 가게 들러도 손님도 많고 해서 당연히 내고 계신 줄 알았어. 1시간 후 식당. 이 시간에 너가 무슨 일 있니? 오늘 회사 안 갔어? 아, 회사 조퇴하고 엄마 병원 들렀다 오는 길이에요. 어머니, 할 말이 있는데요. 할 말? 그래, 해보렴. 언니 왔네요? 요새 되게 자주 오네요. 네. 저, 엄마한테 들어보니까 월세를 3개월 동안 안 내셨다고 하던데, 손님도 그동안 더 많았고 매출도 좋은 걸로 하는데 안 내신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월세? 아하. 아니, 솔직히 남는 게 별로 없더라고. 직원들 임금도 우리가 챙겨주잖니. 그렇게 제하고 제하다 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우리 순 꽁으로 일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맞아요. 손님 많다고 장땡이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월세는 주셔야죠. 그리고 저도 예전에 엄마 가게에서 알바해봐서 아는데요. 적어도 월세 낼 만큼의 돈은 충분히 남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보다 매출도 더 늘었는데 그 돈이 없단 건 말이 안 되죠. 3개월치 월세 지금 제 통장으로 입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월세는 제 통장으로 입금 부탁드려요. 제가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나? 아이 무슨 빚쟁이도 아니고 갑자기 3개월치의 월세를 달라는 게 말이나 돼? 3개월치 월세를 밀리셨잖아요. 그러니 그만큼 주시는 게 당연한 거죠. 언니, 진짜 너무하네요. 가게 맡아준 것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월세를 달라뇨. 분명 월세 내는 조건으로 가게 빌려드린 거잖아요. 만약 지킬 생각 없으시면 가게 맡진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나가란 거네. 너 정말 너무하다. 그동안 신경 써서 가게 맡아줬구만. 그러니까 말이야.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도 아니고 김 빠지네, 씨. 애초에 월세 내기로 한 조건으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아무리 저희 엄마 가게라도 공짜로 영업하는 건 아니라 보는데요. 그래, 너 잘났다. 귀엽고 받아야겠단 기지? 아, 정말 치사하네. 그깟 월세 얼마나 된다고.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보내주세요. 저한테 확인시켜 주시고요. 독한 것 같으니라고. 한 번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 자, 보냈다. 됐냐? 네. 다음 달에도 잘 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요. 먼저 시비 건 게 누군데 그래? 기분 나빠. 볼일 다 봤으면 가라. 남이 영업장 방해하지 말고. 1시간 후, 집. 그동안 월세를 안 냈다고? 아까 엄마한테 그 소리 듣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싶더라. 장사 잘 되는 거 뻔히 아는데도 월세 낼 돈이 없다 그러고 받아내느라 얼마나 힘들었다고. 그걸 또 받았어? 그럼 받지 안 받아? 애초에 월세 내는 조건으로 가게 빌려준 건데? 그래도 뭘 또 받아. 다음부터 내라고 하면 되는 거 같고 굳이 그렇게 싸움을 일으켜야 돼? 싸움을 일으키다니? 월세 내는 건 당연한 거야. 당신까지 왜 이래 정말? 장모님 가게 이어받아서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게 월세 독촉 받아봐. 당신 같은 기분이 좋겠어? 그러니까 월세를 제때 냈어야지. 그럼 상호간에 얼굴 붉힐 일도 없잖아. 그래도 적당히 좀 하지. 월세 좀 못 받는다고 망하는 것도 아니고. 가만 보면 우리 가족한테 좀 함부로 대하는 게 있는 것 같아. 좀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이건 조심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하는 문제인 거야. 알았어. 꼭 그냥 알았다 하면 될 걸 꼭 그렇게 이겨야겠어. 그건 그렇고 장모님 좀 이상한 것 같던데?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었어? 저번에 안부 전화 드리니까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님 얘기를 꺼내던데 마치 살아계시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돌아가시지 않았냐고 하니까 그제야 아 맞다 그랬지 그러시는 거야. 치매가 어째 점점 심해지시는 것 같아. 치료 잘 받고 있는 거 맞아? 그러게 말이야. 치매 치료 좀 받고 있는데도 요즘 부쩍 들어 옛날 얘기를 어제 있었던 일처럼 얘기하시네. 병원에서도 치매는 치료되는 게 아니라 증상을 늦추는 것만 가능하다 하더라고. 나도 신경 좀 더 써달라고 하는데도 그러네. 치매 전문 병원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가 몰라. 그러기엔 뇌출혈 치료도 아직 남아있어서 일단 경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 멀쩡할 땐 또 멀쩡한데 가끔씩 그러시네. 한 달 후 병원. 엄마, 나왔어. 누구세요? 어? 엄마, 누구냐니? 나야, 딸 연정이. 아유, 또 그러시네. 요즘 부쩍 사람 얼굴을 잘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치매가 어째 점점 심해지는 것 같네. 어, 그래도 절 잊어버린 건 이번이 처음 같은데. 좀 좋아. 엄마, 나 정말 기억 못 하겠어? 아, 나 연정이잖아. 연정인 우리 딸 이름인데? 아유, 우리 딸이랑 이름이 같나 봐요. 아, 그나저나 우리 딸은 언제 오는 거야? 나 보러 온다고 했는데 분명. 계속 자극하면 혼란스러워하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 두세요. 저러다 다시 정신 돌아오세요. 아, 엄마 왜 그래? 나 정말 속상해 죽겠어. 그날 저녁 식당. 아, 또 월세를 안 내셨네.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도 왜 또 안 내시는 거야? 안 그래도 엄마 치매 증상이 심해서 정신도 없는데 전화도 안 받고 꼭 이렇게 찾아와서 싫은 소리를 하게 만드시네. 너가 또 여긴 어쩐 일이냐? 그러게. 언니 왜 왔어요? 또 무슨 트집을 잡으려고? 트집이 아니라요. 월세를 또 안 내셨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월세 꼭 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잊으셨어요? 또 그것 때문에 왔냐? 아무튼 너도 참 끈질기다 끈질겨. 월세는 내주셔야죠. 안 그럼 공짜로 영업하시는 건데 그건 좀 아니잖아요. 언니도 참 이 건물이 내 명의로 돼 있고 내 명의 건물에서 내가 장사를 하겠다는데 내가 왜 언니한테 월세 내요? 참 웃기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명의가 아가씨 명의라뇨? 어머, 몰랐나 봐요. 이 건물 내 명의 된 지 한 일주일은 더 된 것 같은데. 오빠가 말 아직 안 해줬나 보죠? 전 당연히 언니도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그럼 남편이 명의 변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솔직히 우리가 몇 달째 여기서 뼈가 부서지도록 국밥 장사를 하고 있는데 월세를 니네 엄마한테 내는 게 맞는 거니? 건물 관리도 우리가 해주고 있는데? 그리고 누구 명인 게 뭐가 중요하다고? 어차피 한 가족인데. 어차피 사돈은 병세가 점점 심각해져서 건물주 노릇도 못할 거고 식당 사장 노릇은 더더욱 못할 거 아니니? 그래서 우리가 대신 맡아주기로 했다. 그래요. 우리가 알아서 잘 맡아줄게요. 그러니 이렇게 찾아오지 좀 마요. 신경 쓰여 죽겠네. 아, 이게 대체 다 무슨 소리야? 남편이 설마... 30분 후, 집. 장모님 병원에 더 있다 올 줄 알았는데 일찍 왔네. 근데 뛰어왔어? 무슨 숨을 그렇게 급하게 몰아쉬어? 당신이 설마 우리 엄마 건물 아가씨 명의로 이전했어? 어, 오.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놓쳤다. 뭐? 그럼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이 무슨 권리로 명의를 이전해? 무슨 권리긴 내가 사위잖아. 내가 직접 장모님한테 가서 상황 설명 드리고 도장까지 받아온 거야. 장모님도 동의하셨어. 동의는 무슨... 지금 엄마 치매로 정신 오락가락한 거 알면서 그래? 일부러 그렇게 한 거지? 설마 아가씨랑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 아니, 실질적으로 건물 관리도 식당 운영도 우리 엄마랑 동생이 다 하잖아. 그러니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게 맞지.
어차피 장모님은 병원에 계속 있어야 되잖아. 정신이 온전치 못하니까 앞으로 건물 관리도 식당 영업도 못할 게 빤하고.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거야. 그랬더니 장모님도 순순히 그렇게 하라는데. 아, 진짜 미쳤구나. 우리 엄마 아픈 거 뻔히 알면서 그게 정말 진심으로 허락한 거라고 생각해? 어느 누가 자기가 갖고 있는 전부를 홀라당 내놔. 정말 악질이다, 당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 나한테 뭐라 하지 마. 난 그냥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한 것뿐이야. 장모님도 그렇게 하라고 했고. 내가 억지로 장모님한테 도장 뺏어서 온 것도 아니라고. 도장 필요하다고 하니까 주신 거라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처음에 우리 엄마 가게 노릴 때부터 알아봤어야 되는 건데. 니들 이렇게 우리 엄마 재산 가로챈 거 단단히 후회하게 해줄 거야. 뭘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해? 어차피 가족 사이인데 뭐가 문제라고. 가족 사이 좋아하시네. 니들 우리 엄마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게 할 거야. 감히 우리 엄마를 건드려? 어디 두고 보자고. 일주일 후 식당. 왜 다 여기로 모이라고 하는 거야? 오랜만에 가게 휴업일이라 좀 쉬려고 했더니만 할 얘기가 있으면 집으로 오든가. 그러게 말이야. 아무튼 언닌 너무 싸가지가 없다니까. 며느리 기본 자세가 안 돼 있어. 다들 오셨네요. 왜 여기로 모이라고 한 거야? 집도 일주일 동안 비워놓고? 그래. 아무리 빈정이 상해도 그렇지 일주일 동안 집을 비워두는 게 말이 되니? 유부녀가 내 아들 밥은 누가 차리라고? 언니, 결혼했으면 철 좀 드세요. 무슨 사춘기 소녀도 아니고 가출을 하는 게 말이 돼요? 가출이 아니라 당신들 고소장 만들어 놓고 있었거든요. 어찌나 할 일이 많던지. 뭐? 무슨 고소장? 우리를 고소하겠다 그 말이냐? 아유,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네. 기껏이 엄마 할 일 대신해줬더니만 고소한다고 난리 피우네. 언니가 뭔데 우릴 고소해요? 다 합의하에 명의 이전한 건데? 그리고 우리가 재산을 어디다 꽁쳐놓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투명하게 잘 관리하고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이를 어쩌나? 애초에 치매 환자한테 받은 명의 변경은 무효일 뿐만 아니라 준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 뭐, 준사기죄? 우리가 사기라도 졌다는 거야. 장모님이 분명 그러라고 하셨다니까. 병실에 CCTV 있는 건 아는가 몰라. 니들이 이렇게 발뺌할 것 같아서 내가 녹화본 가져왔어. 봐봐. CCTV 영상 재현. 병원. 그러니까 아저씨한테 도장을 주면 돈을 몇 배로 불려준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 연정이한테 그 돈이 다 가는 거고. 그럼요. 그러니까 도장 저한테 주세요. 여기 사인도 하시고요. 그럼 따님 부자 될 거예요. 아유, 우리 딸한테 잘 되는 일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여기 있어요. 네, 잘하셨어요. 직후 식당. 들었지? 누가 봐도 우리 엄마 멀쩡한 상태 아닐 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명의 변경하려고 했지. 간병인 아주머니 증언도 있어. 너가 이러기 며칠 전부터 우리 엄마 병실 들락거리면서 엄마 상태 주기적으로 확인했다고.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충분히 고소감이라고 하던데. 명의 변경도 당연히 무효고. 그래서 소송 진행하려고. 그거 말해주려고 왔어. 아니, 언제 CCTV가 있었던 거야? 아니, 그래. 그렇다 쳐도 굳이 소송을 진행해야겠니? 가족 사이에. 다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야. 니네 엄마 치료에만 집중하게 해주려고 그렇게 한 거라고. 맞아요. 솔직히 내 명의가 오빠 명의고 오빠 명의가 또 언니 명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가족끼리 정말 이렇게 치사하게 나올 거예요. 치사하게 나온 건 당신이지. 우리 엄마 아픈 틈 노려서 이렇게 교묘하게 전 재산을 갈취해 갔는데 이거 준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노인복지법 위반에도 걸린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디 한번 누가 잘못했나 겨뤄보자고. 머리야. 기껏 생각해줬더니만 시댁 식구를 이렇게 고소한다고 난리네. 아유, 이렇게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모르겠다.
제발 진정 좀 해. 그렇게 싫으면 내가 다시 명의 변경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용히 넘어가자. 어? 오빠는 내 명의로 돼 있는데 왜 또 바꾼대? 아, 내 꿈이 건물주라고. 잊었어? 지금 꿈 얘기가 왜 나와? 제발 눈치 좀 봐가면서 말해. 아니 솔직히 난 안 된다고 했는데 엄마랑 너가 하도 그렇게 하라고 쫄라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한 거잖아. CCTV 영상에도 내 모습 버젓이 찍혀 있는데 이러면 나한테 죄가 다 뒤집어 씌워지는 거라고. 아, 어쩔 거야. 난 시키는 대로 한 죄밖에 없는데. 어차피 명의가 네 식구라 다 같이 공범으로 인정될 거니까 걱정 마. 그리고 내가 왜 조용히 넘어가니? 명백히 니들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럼 법원에서 보자고. 고소장은 이미 접수했으니까. 고소장을 벌써 접수했다고? 저기 연정아. 그래, 우리가 잘못했다. 너가 이렇게 화내는 거 이해한다. 가뜩이나 어머니도 아파서 힘들 텐데 그 와중에 재산까지 다른 가족 명의로 돼 있으니 얼마나 속상하겠니. 그치만 우리도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 너 위해서 너랑 네 어머니 걱정 덜어드리려고 그렇게 한 거야. 명의는 원하면 얼마든지 바꿔줄 테니까 고소만 취하해라. 이 나이에 경찰서를 들락거릴 순 없잖니. 네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 네 시누이는 아직 나이가 20대야. 그러니까 너가 좀 봐줘라. 어? 글쎄요. 나이가 몇 살이든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취하할 생각 없으니까 조사나 달게 받아요. 아, 그리고 당신한텐 줄 게 더 있지. 받아. 이혼 서류야. 뭐 짐작은 했겠지만. 이혼을 하자고?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우리가 잘못을 했어도 어떻게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혼을 하지? 그럼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장모 재산 가로채는 건 맞고? 난 거지 새끼 내 가족으로 들일 생각 없어. 차라리 거지 새끼면 다행이지. 지 엄마 말이면 지 생각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그대로 하는 마마보이에 아픈 장모한테 뻔뻔하게 사기까지 친 개만도 못한 놈을 내가 왜 가족으로 들여야 되지? 나 좋게 좋게 넘어가지 않을 거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두 사람도 마찬가지고. 가게도 다음 주부터 휴업할 거고 식당 아주머니한테도 말해놨으니까 당장 우리 엄마 건물에서 꺼져. 1년 후. 그 뒤로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얼마 전에 재판이 열렸어요. 저희 엄마가 정신이 혼란한 틈을 타 재산을 가로채려고 했던 것이 인정되어 남편은 징역 1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각각 3개월을 선고받게 됐어요. 3명 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판장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쳤지만 이미 증거가 명확하여 빠져나갈 도리가 없었죠. 지금은 감옥에 3명 다 수감된 상태예요. 그 사이 건물 명의는 다시 엄마 명의로 돌아왔고 이혼 소송 역시 제가 위자료 3천만 원을 받는 것으로 무사히 끝낼 수 있었어요. 엄마는 뇌출혈 치료 이후 치매 전문 요양병원에 입원했어요. 맘 같아선 제가 옆에서 보필해드리고 싶은데 저도 직장을 다녀야 되고 제가 직장에 간 사이 엄마가 집에서 혼자 지낼 걸 생각하니 전문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대신 일주일에 2번은 꼭 면회를 가고 있어요. 다행히 치료가 효과가 있는지 저를 못 알아본다거나 옛날 얘기를 불쑥 꺼내는 일들이 많이 줄고 있어요. 그럼에도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기적이 있다면 저희 엄마가 예전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조차도 함부로 바랄 수 없는 현실이 슬프기도 하네요. 그래도 지금 당장 자식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요. 제가 너무 슬퍼하면 엄마도 힘이 안 날 테니까요. 엄마가 국밥집을 한 1층 상가는 아직도 텅 비어있는 상태인데요. 그곳에서 몇십 년을 국밥 장사를 한 엄마 모습이 아직도 선해서 섣불리 임대를 줄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더 지켜보려고요. 저희 엄마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많은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혹시나 부모님이 잦은 건망증 증세가 있거나 이해 못할 소리를 하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진행해 보시길 권장드릴게요. 치매는 조기에 발견될수록 치료하기가 더 용이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병 자체에 안 걸리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게 제일이지만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